자, 이번에도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일단 앞전에 잠시 하다가 말았는데 레이어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어 정리하는 거. 자, 레이어 그냥 채널 박스 열어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게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 이유는 뭐냐면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는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타 같이 묶어서 작업을 할 때 많은 개수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진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특정 부분들을 하나의 덩어리나 그룹처럼 묶어 놓고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큐브 하나 만들고, 자, 큐브를 하나 만들고, 자, Shift 키 눌러서 복제, Shift DDDD, 그리고 이 녀석은 좀 다른 구조 만들어서 사이사이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 들어갔다고 만일에 생각했을 때 하나 둘셋 네개, 자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예를 들었을 때,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첫 번째로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요 녀석을 복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Add Select Object 눌러주시면 이제 요거는 요 녀석으로 들어가 이 레이어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자 레이어, 지금 현재 레이어가 없다, 그죠? 자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탁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선택돼 있다 하더라도 이 레이어를 하나마나 소용없다, 그죠?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이드 하는 개념입니다. 하이드. 그런데 내가 선택을 예를 들어서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하고 했다. 그럼 요 녀석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Add 추가 Selected Object를 딱 클릭을 해주면, 자 물론 낱개를 이렇게 선택은 되겠지만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그죠?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선택된 내가 레이어로 집어넣은 것들은 선택이 안 되게끔, 그죠? 요거는 모드를 바꿔주는 거고,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고요, 레이어 컬러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아예 미리 내가 해야 될 녀석들을 자 해야 될 녀석들을 아예 선택을 하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차이점은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집어 넣어 주느냐, 아니면 선택을 해서 레이어로 만들어 주느냐, 이런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셀렉트 올 레이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다, 그죠? 딜리트 레이어 없애주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복잡해지는 구조물이 나왔을 때 많이 활용한다는 거. 자, 그 레이어에 있는 거를 복제를 해주면 이렇게 그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구조적으로 나중에 또 바꾸고 싶으면 이 선택을 하고, 자, selected set remove selected object. 자 그러면 리무브는 이제 빼주는 겁니다. 다시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아, 나 저건 뺄 거야. 이것도 빼고 싶어. 그러면 선택하고 그 레이어에서 자, remove select object. 그러면 여기까지 빼게 되고요. 이 중간에 것도 빼고 싶어. 그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remove. 그러면 자, 선택 빠졌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기능을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다? 여기 있는 레이어, 디스플레이어의 레이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복제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복제를 할 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Shift 눌러서 당기고 나서 컨트롤 Shift DDDD 이런 식으로 해서 복제를 했다, 그죠? 근데 요거를 또 다른 좀 특별한 오브젝트 복제하는 방법,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방법. 지금 보시면 add, 자, 하나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오브젝트 만들고 요거는 T 눌러서 형태를 변형을 잡읍시다. 자, 형태 변형을 줬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복제를 해볼게요. 자, edit 보면 duplicate 중에서 이거 두 번째 있는 duplicate 스페셜. 자, 컨트롤 쉬프트 D입니다. 그죠? 요 옆에 옵션 창을 딱 열어줍니다. 자, 옵션 창을 딱 열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피봇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다는 거 봅시다. 자, 수치를 개수 그죠? 이게 개수입니다. 복제할 개수. 자, 로테이션 2 apply 선택 apply. 자,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럼 20 10 때 봅시다. 자, 일단 5개 이렇게 해놓고 트랜스폼 필요 없고 스케일 크기고 요거는 로테이션 90. 자, 90이니까 어떻게 돌았는지 알겠다, 그죠? 요 10을 딱 치우고, 자,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자, 90도, 자, X축, Y축, Z축입니다. 그러니까 X축 말고 X, Y, Z 트랜스폼의 그죠? 크기 X축으로 크게, Y축으로 크게, Z축으로 크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 조금 이해되게끔 6개 해서 X, Y, Z니까 여기 보시면 X가 요렇게 기준되어 있는 걸로 도는 겁니다. Z니까 요렇게 기준에서 요렇게 돈다는 거. X는 요렇게 돌고 Z는 요렇게 돌고 Y는 요렇게 돈다는 겁니다. X, Y, Z니까 요거를 45도 자 4개 apply. 자, 이렇게 되는 거. 요렇게 도는 거. 만약 여기서 45 해서 어플라이 해주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서 다 같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면에서 저 상태에서 이것도 45 해서 어플라이 실행이라면 Z축으로 돌고 Y축으로 도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의 축이 중요합니다. 축. 자, D 오브젝트 치우고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오브젝트 선택하고 D 눌러주면
오브젝트에 여기 기즈모가 나오죠. 그죠? 기즈모. 요거를 우리가 구조를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D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 형태를 변형을 해 볼게요. 형태 변형. 여기서 할까? 아니면 T 눌러서 자, 이 상태로 하고, 자, 선택 무브 툴에서 D 눌러서 이 녀석을 이렇게 중심축을 이렇게 뺐다고 칩시다. 혹은 자, 이렇게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즈모를 뺀 상태에서 앞전에 했던 자, 스페셜 듀플리케이션. 자, 45. 자, 트랜스폼은 XY Z죠. 그죠? X축으로 얼만큼? 20. X축. 자, X축. Y, Z축, Y축. Y축으로 20. 그 다음에, Y축으로 20. apply. 자, 이런 식으로. 보보보봉. 됐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자, 여기에 필요가 없으니까 이용하시고, 20. apply. 자, 이렇게. 뾰로롱 돈다. 그죠? 자, 트랜스폼. 자, 위로 올라가는 거를 한 0.5 해봅시다. 0.5 하고 개수를 20개, 그리고 도는 횟수도 15 해가지고 apply.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느낌의 모양으로, 그죠? 계단 또또또또또또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복제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구조적인 형태라든지 오브제들 좀 더 색다르게 복제를 하고 싶을 때 회전. 자, 회전 크기도 됩니다. 크기 변화도 해볼까요? 자, 다시 D 눌러서 이거 축을 이만큼 뺐다고 칩시다. 요만큼만 돌리면 요만큼만 되는 거고요. 이만큼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돌겠죠. 그죠? 자, 가까이 가서 여기로만 기준으로 돌려봅시다. 자, 위로. 자, X축으로 커질 거냐, Y축으로 커질 거냐. 자, X축으로도 0.2, Y축으로 위로 두께니까 두께는 제끼고, X축으로만 가져옵시다. 이렇게 해서 개수 있게 apply. 자, 축에 대해서 X축이 이거니까 이렇게 작아졌다. 그죠? 그럼 X축 말고 스케일은 빼고 이쪽은 빼고 이렇게 커지게 1 커지게 2. 자, Y축으로 점차 두꺼워졌다. 그죠?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5. Y축이 뭐였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였으니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1.1. 이 상태에서 20개 apply. 모양도 갈수록 조금씩 굵어진다. 그죠?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스페셜 듀플리케이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끄고 이것도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설명합시다. 요거 뭐냐면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쓰는 타임 슬라이드입니다. 타임 슬라이드.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게 1에서 120 돼 있다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자 요거는 시작점, 요건 끝점, 그냥 끝에 프레임 수, 그러니까 즉 1에서 200 프레임짜리의 지금 타임 슬라이드가 생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0밖에 안 보이는 거는 120까지 보이게끔, 요렇게 120까지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눌러서 당기면은 200까지 다 봐주고요. 그죠? 플레이 하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계속 돈다, 그죠? 계속 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요거를 플레이 하는 방법들인데요. 타임라인에 있는, 타임 슬라이드에 있는 요 헤드를 움직이게끔 조절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플레이, 저쪽으로 플레이, 반대쪽으로 플레이. 클릭하면 멈추고. 그 다음에 양옆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대한 명령값을 기억하게끔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키프레임인데, 뭐 다른 소프트웨어도 많죠. 에펙이라든지 프리미어라든지 이런데, 혹은 맥스도 마찬가지고요. 모션을,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한 어떤 명령값을 기억하는 위치,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키프레임. 그래서 그 키프레임별로 이동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클릭했을 때 요거는 요쪽 키프레임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 요거는 요쪽으로 이동. 자, 요거는 뭐냐면 한 프레임씩 이동, 한 프레임씩. 자, 요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한 프레임씩 이동, 한 프레임씩 이동. 요거는 끝에, 완전 끝으로 가는 거. 네, 끝으로 가는 거. 자, 그렇게 돼 있다, 그죠? 지금 여기는 현재 아무것도 없다. 세팅이 안 돼 있다, 그죠? 오케이. 그런 거고,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션을 주기 위해서 프레임에다가 어떤 역할로 줄 거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의 가장 최소화된 프레임 단위가 24프레임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여서 가장 안정적으로 모션을 인식하게끔 해주는, 쉽게 해서 종이의 장수가 24장이라는 뜻입니다. 24장을 조금씩 움직여서 다라락 했을 때 한 포즈가 움직임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최소화의 프레임. 자, 그거를 우리가 더 많이 조절하는 게 좀 더 퀄리티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요 프레임 개수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29.97 프레임 혹은 30 프레임 이렇게 됐어요. 이거 30 프레임을 탁 해주면 이제 요거 한 프레임을 이제 30 프레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 정해진 거랑 다르게 세팅이 되죠. 200에서 250 됐다는 거는 25프레임 될 걸 30프레임으로 인식했으니까 거의 50프레임이 늘었다, 그죠? 그렇게 인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반복해서 보는 거. 플레이 했을 때 반복해서 보는 거. 요거는 한 번만. 그죠? 요렇게 하는 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예시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 자, 큐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키프레임을 찍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해당, 자, 요게, 자, 헤드죠. 헤드를 어디다, 1초에 내가 헤드에 이 녀석의 위치 값과 공간 값, 이런 것들, 시간을 1초라는 1프레임에 딱 찍어줘요. S입니다, S. 자, 다시, S. 자, S 하니까 빨갛게 라인이 생겼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요 정도 갔을 때, 이 녀석을 요렇게 움직이고, 다시 S. 자, 현재 지금 시작 1이라는 위치의 값과 250이라는 프레임에서 위치 값이 키프레임이 잡혔어요. 빨갛게 라인 보이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빨간 라인으로. 그리고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면 띵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 끝에다가 S, 끝에다가 놓고 S. 자, 플레이. 자, 프레임이 많아지니까 시간과 속도에 대해서
좀 더 천천히 가면서, 그죠? 또 다른 여유를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잠시 멈추고, 자, 이쯤에 위치해서 이 녀석을 위로 올렸다. 그리고 S. 그러면 퉁, 퉁, 퉁. 그러니까 3D는 우리가 한 장 한 장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세팅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션을 줄 수 있게끔 중간 값들을 계산을 합니다. 다른 뭐 에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움직여야 될 거리, 시간들을 계산을 해서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키프레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쯤에서 다시 이렇게 빼버리면 속도가 S를 안 눌렀죠. S를 눌러야지만 기억을 한다는 거. S 키프레임 잡아주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우리 여기까지 왔을 때 내려서 뺐다는 건 이 시간대를 바꿔주면서, 그죠? 위치 값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 시간대를. 그러면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무한 반복. 요거 눌러주면 한 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눌러서 해주면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런 식의 모션을, 그죠?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줄여주면, 자,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사이 232프레임에서 449프레임만 이렇게 플레이 시켜주는 겁니다. 요걸 움직이면 이렇게 눌러서 움직여주면 그 범위만큼,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전체 실질적인, 자, 요거를 20 해줘버리면, 자, 첫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2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죠? 지금 방금 땡겨서 그러는데, 요거를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애니메이션, 자, 타임 슬라이더 컨트롤하는 방법 이해하셨죠, 그죠? 자, 프레임이라 이런 개수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축키는, 키프레임 잡는 단축키는 S입니다. S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앞전에도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우리가 설정을 만일에 없애거나 잘못했을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자, 윈도우 가시면, 자, UX, 자, 여기 UI 엘먼츠에서 요거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눌러주면 이렇게 밖으로 뺄 수가 있고, 요건 뭐다? 스타트 라인 메뉴에 요거를 얘기한다,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쉐이프 라인, 자, 쉐이프 라인 아이콘들, 자, 타임 슬라이더, 그죠? 앞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만일에 혹시나 없어지거나 뭐 잘못 눌러가지고 했을 때는 항상 이런 것들 윈도우에서 뭐 UI든 뭐든 헬프라인, 자, hide all, show all, 자,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게 뭐 있냐면, 여기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유사한 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델링 위주로 가겠다, 이거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자, 많이 쓰이는 게 모델링 위주로 워크스페이스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 타임라인이 없어졌다, 그죠? 이런 것들 스탠다드 혹은 뭐 UV 에디팅으로 가겠다, 매핑할 때 가는
매핑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자, 이건 모델링 전적으로 완전 모델링만 훅 빨리 할 때, 포즈 세팅, 움직인 애니메이션 하기 위한 포즈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엑스젠, 머리카락 입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풀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개 개수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막 다량으로 심어줄 때, 그럴 때 많이 써요. 이걸 리깅, 캐릭터 모션 잡아줄 때 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모션을 다 잡고 나서 움직이는 거. 조금 전에 우리가 잡았던 키프레임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현재 자 X, Y, Z축들이 X축, Z축은 앞뒤니까 변함이 없고 Y축과 X축가 이런 시간대에 이런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죠? 이거는 얼마든지 클릭을 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렌더링 스탠다드 렌더링 하는 방법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가장 기본은 클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UI 이렇게 세팅을 나만의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팅이 막 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열어져 있고 뭐 딴 것도 끄집어내져 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눌러보시면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세이브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이름을 적어주는 게 심수 실버 워크 스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했다. 그럼 요건 이제 나만의 작업 환경인 겁니다. 나만의 작업 환경. 그랬을 때, 자, 클래식 혹은 갔을 때, 내 걸로 가야지. 딱 찾아보시면 어디 있어요? 메뉴에 있다. 그죠? 실버 워크스페이스. 저만의 그게. 만일에 뭐, 같은 컴퓨터, 특히 학생들한테 이제 많이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같은 컴퓨터에서 여러 친구들 작업하다 보면 세팅이 막 흐트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인터페이스가. 그럴 때, 고정 자리를 앉아가지고 다른 친구 만진 거를 선택 안 하고 내가 또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럴 때 이거 해놓는 게 좋겠다.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뭐 없어졌다. 그죠? 없어졌어. 우와! 자, 리셋을 해줍니다.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리셋.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최초 세팅되어 있던 구조 인터페이스로 돌려줍니다. 그게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요것도 이렇게 중요하겠다. 그죠? 사실은 요 밑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메일 라인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스크립터 에디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요 아래 보시면 요게 보시면 여기 스크립트 에디터. 지금 현재 요게 뭐냐면 큐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걸 다 일일이 다 기록하는 스크립트 에디터. 요게 그랬을 때 최초 내가 자 이거 지우는 방법. 자,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우고 다시 지우고, 자, 다 지우고 큐브를 탁 하나 만들면 이렇게 크리에이티드 폴리곤 스피어 이렇게 나가요. 여기 명령어다. 그죠? 명령어. 컨트롤 C 해서 딴 데다 복사를 해 놓을게요. 컨트롤 V. 자, 다시 지우고 이것도 탁 지웠어. 다시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만일에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명령을 친다. 대문자 소문자를 정확하게 create polygon sphere 각각 명령의 어떤 메뉴에 따라서, 그죠? 에러가 났다. 그죠?
뭐가 잘못 적었나? 크레이트, 폴리, 곤. 자, 글자 하나 틀렸다고 그죠? G. 글자 하나 틀렸다고 이렇게 에러, 이게 여기가 뭐냐면 에러 메시지 라인. 뭐가 잘못됐다, 명령이 뭔가 됐다,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가 이걸 쓰지 않고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명령 체계를 스크립트에 관련된 모든 이 명령어들을 우리가 다 외워야 되겠죠.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 물론 예전에는 이 프로그래밍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언어들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해가지고 우리는 쉽게, 그죠? 아티스트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게 이런 아이콘들이고 명령 메뉴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컴퓨터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 이런 식의 명령을 넣어서 뭐 라인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3D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굉장히 공학적으로 포함되었죠. 그죠? 공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건 좀 어려우니까 힘들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데, 나중에 정말 이 마야든 맥스든 뭐 이런 3D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고수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명령을 직접 입력해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뭐 굉장히 화면상에 많은 오브젝트들이 들어가고 어떤 걸 찾지 못할 때 서치해 가면서 스크립트 보면서 수정해 나가면 뭐 꼭 클릭을 안 하더라도 키보드로 막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거, 이건 알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범주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에러 메시지 라인, 에러, 어떤 명령이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 빨갛게 놀랄 정도로 빨간색으로 나왔다. 그죠? 그게 에러 메시지 라인입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